네, 안녕하세요. 청담 LB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자, 중학교 학생이 국제학교를 입학하겠다 또는 미국 유학을 떠나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학생이 과연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나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토플 테스트를 해서 학생이 토플이 한 40점, 50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이제 집중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토플이 한 60에서 80선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토플 공부에 올인해라 라는 말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토플이 80 이상 됐을 때는 다른 과목과 같이 병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플이 100 이상 나온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토플 공부를 하진 않고 교과 공부를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국제학교 또는 미국 보딩스쿨 갔을 때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랭킹에 올라가고 또 학교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저희랑 공부하는 거를 크레딧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계약까지 이제 받은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제가 좀 공유하는 영상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목 공부보다는 이제 영어가 이제 좀 부족한 학생들, 즉 토플이 한 50, 6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국제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미국 조기학을 앞두고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다니고 있는 모든 걸 끊습니다. 집중교육을 해야 돼서 다니는 모든 것을 끊고, 물론 학교까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9시부터 이제 9시 30분까지 영어로 그래머하고 이제 프리토킹 타임인데요. 이제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래머 테스트를 이제 시킵니다. 그래머 테스트는 매일매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단어 테스트와 함께. 그리고 학생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돼야 쓰기나 말하기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딩 접수와는 이제 굉장히 매칭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리스닝하고 스피킹 프랙티스를 하고요. 토플 리스닝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화하고 이제 강의 듣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듣기 후에는 핵심 요약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10시 30분서부터 11시까지는 휴식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위에 문법 테스트 틀린 것을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해줘요. 너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는 이런 거야.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오전에 시험 봤던 내용을 체크하는 휴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주니어 토플, 맵 테스트 또는 IBT 토플을 이제 공부합니다. 이제 사실 토플이 70점 이상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주니어 토플을 먼저 공부하는 게 좋아요. 주니어 토플 좀 쉬우니까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고, 단어가 눈에 이제 많이 띄고 그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토플과 웹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훈련시킵니다. 학생들이 12시에서 이제 13시까지는 점심 먹고요. 13시부터 이제 13시 50분까지는 라이팅 공부를 해요. 토플 라이팅 유형 연습을 하는데 150개 유형이 있죠. 그 유형을 이제 저희가 학생들에게 티칭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시 50분서부터 14시까지는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인터뷰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학생이 나중에 국제학교 입학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보딩스쿨 입학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발표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를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14시 30분서부터 15시까지는 단어 테스트를 봐요. 단어 테스트는 이제 50개씩 저희가 이제 매일 주고 있고, 학생들이 그걸 암기해서 시험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테스트를 봐요. 주니어 토플이나 토플, 그리고 또 맵 테스트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학생 레벨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테스트 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날 선생님들한테 이제 별도 틀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게 됩니다. 16시 30분서부터 이제 17시 30분까지는 자습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간 후에는 사실 저녁 식사하고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거나 아니면 별도 다른 휴식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숙제도 해야 돼요. 숙제량이 사실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아무리 학원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집에서 계속 리딩 연습을 해라. 즉 영문으로 된 소설책을 읽도록 한다. 그리고 그 책을 어느 정도 진도 나오는지 어머님이 좀 사진 찍어서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학업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지정을 해줘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어떤 책으로 몇 페이지씩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희랑 같이 학생을 빠르게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다 공개를 해도 사실은 저는 자신하는 게 저희가 18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만 저희가 연구했어요.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이 미국 보딩스쿨 가서 성적을 잘 끌어올릴 수 있을까, 또는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기 매우 힘들 거라 보고요. 이 포인트의 핵심은 관리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의 학생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인사는 자극과 약간의 강제성을 놓고 좀 귀찮게 하면서 끌어올리는 내용이죠. 학생이 자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자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강제성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하다가는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유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